주요 외신들은 계속해서 신속하게 좀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상당히 관심 있게 보도합니다. 그 로이터는 중국 외교부가 그 아주 강하게 비판한 부분을 이렇게 전하면서 네. 그러면서 일본 어민들하고 시민단체들이 항의 집회한 것도 소개를 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그 삼중수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을 했습니다. 삼중수소가 약한 수준의 그 방사선을 방출하고 인체에 축적되지 않아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이렇게 도쿄 전력이 주장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 관한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도쿄대학 그 대학원 환경분석화학 교수 얘기인데요.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금방 퍼지기 때문에 도쿄 전력이 정말로 기준치를 정확하게 지키는지 외부 검증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래서 제3자가 언제든지 방류 전에 그 삼중수소 농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네, 선주기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을 했잖아요. 네, 이모저모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IAEA가 데이터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네요. 어제 6가지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네. 공개했는데 여기는 이제 처리 오염수의 방사능 양하고 그 물의 양, 그다음에 오염수 희석에 쓰인 바닷물 방사능 양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가장 관심인 삼중수소 농도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가장 큰 관심은 이제 그 삼중수소 농도인데 IAEA 쪽에서 밝힌 걸 보면 어제 오후 6시 현재 리터당 한 200, 600g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보건기구 그 제시한 그 음용 가능한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가 1100g이라는 겁니다. 리터당. 그러니까 훨씬 낮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외신도 지금 국제원자력기구가 6개 항목 모두 이렇게 정상 범위를 나타내는 그 초록불을 켜놨다는 겁니다. 측정이 안 되면 이제 회색불이고 비정상적 수치가 나오면 이제 빨간불인데 일단 6개 수치 전부 초록 그 안전선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정상 범위에 있다. 예, 네. 그게 이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네.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런데 일본 전문가들도 그 내부에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 이런 게 좀 나오고 있나 봅니다. 도쿄대학 그 대학원 환경분석화학 교수 얘기인데요. 네. 저도 동시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금방 퍼지기 때문에 도쿄 전력이 정말로 기준치를 정확하게 지키는지 외부 검증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삼중수소 농도 측정 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3자가 언제든지 방류 전에 그 삼중수소 농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는 이제 해양 방류로 인한 영향이 무시할 정도로 미미하다고 하는데 포함된 핵종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언하기가 좀 어렵다고 자기는 본다 했고요. 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방류가 되는데 실수가 생기거나 문제 발생할 때 과연 도쿄 전력이 이거를 그대로 내놓을지 자기는 조금 좀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나 일본 내에서는 소문, 풍평 이런 얘기 많잖아요. 이게 이제 어민들이 이제 피해가 가장 큰 네.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정치권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장기적으로 이해를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 나왔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히토스바시 대학 국제정치학 교수 얘기는 중국이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는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는데 사실 그 이면에 자기가 볼 때는 해양 방류 불용을 관철해가지고 외교적으로 어떤 우위를 차지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는 것 같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본이 그 뭐 특정국의 몇몇 나라들의 어떤 그 반발을 이렇게 자꾸 가라앉히는데 그 치중하기보다는 국제사회 전반의 신뢰를 지탱하는 게 중요하다고 자기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꾸준히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꾸준한 데이터 제공 그리고 그 데이터의 정확성, 뭐 신뢰 이런 것들이 다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가운데 중국은 계속해서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계속 전해주셨는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고요? 그동안에는 일본 10개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를 해왔는데 어제 중국 세관이
이걸 일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건 앞서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한 그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그 세관 얘기는 이게 일본 그 중국 내 그러니까 이제 중국 세관 얘기는요. 중국 그 법규도 있지만 그 세계 무역기구 위생식물 위생조치 협정에 그 준한 거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나서 어떤 언급이 또 있었겠죠. 중국 네.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요. 이제 거듭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국제사회가 반대하는데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래서 일본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고요. 네. 그리고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한다. 그 일본 기자가 국제원자력기구가 안전하다고 하는데 신뢰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바다에 버릴 필요가 없고 안전하지 않다면 더더욱 바다에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는 얘기도 거듭 강조를 했고요. 네. 중국은 계속해서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 한편 도쿄전력 사장도 언급을 했네요. 그 중국이 이제 이렇게 네. 전면 금수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적절하게 배상할 용의가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앞서서도 그러니까 10월부터 네. 이런 그 소문 피해에 대한 그 배상 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배상하고 얼마나 배상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일본 정부가 뭐 소문 피해 대책 지원용으로 기금도 그렇고 마련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중국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중국에서도 소금 품귀 현상이 지금 있다고요? 우리도 한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중국 매체 보도를 보니까 어제 이제 오염수 방류 시작된 거 동시에서 이제 중국 그 쇼핑몰 에서 일제히 품절 또는 뭐 사재기 네. 이렇게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연합뉴스 베이징 지국도 이렇게 메이투안 핀도도 같은 중국의 주요 온라인몰을 체크를 해보니 이제 소금 또는 저나트륨 소금 같은 검색을 하니까 품절됐거나 구매량을 제한하는 메시지가 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장행그룹 같은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그 소금 관련 그 기업들 주식도 뭐 상한가 치고 뭐 급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네. 중국 당국자들은 충분히 그 공급이 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뭐 아무래도 이런 이 뭔가 소문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 모양인데 베이징 일보가요 이런 이른바 소금 공황이 부분적으로 위챗 탓도 있다. 왜냐하면 그룹 채팅해서 공동 구매 메시지가 자꾸 뜨니까 불안감이 더 확산된다는 겁니다. 자, 외신들 보도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계속해서 신속하게 좀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상당히 관심 있게 보도합니다. 그 로이터는 중국 외교부가 그 아주 강하게 비판한 부분을 이렇게 전하면서 네. 이 방류가 엄청나게 길고 어려운 그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과정의 핵심 단계다. 그러면서 일본 어민들하고 시민단체들이 항의 집회한 것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도 그 방류 그 시작됐다는 걸 전하면서 이런 그 정적인 그 우리나라 중국 쪽에서의 어떤 정적인 어떤 그런 긴장감 같은 거 그리고 이제 CNN은 또 이 소금 사재기 이거에 대해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도 있네요. 이제 중국 금수 쪽에 네. 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도 그렇고 또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일본 해산물을 홍콩이 수입해 왔는데 역시 그 후쿠시마하고 도쿄를 포함한 10개 지역 수산물 수입 금지를 밝혔다는 점도 전했고요. 영국 가디언은 그 삼중수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을 했습니다. 삼중수소가 약한 수준의 그 방사선을 방출하고 인체에 축적되지 않아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이렇게 도쿄전력이 주장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 관한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 입장도 전했는데요. 그 한때는 이 계획을 거침없이 비판했던 한국 정부,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방류를 뒷받침하는 과학을 수용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국민이 이런 그 식품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일본 계획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MBC 보도도 있네요. MBC는 이제 네. 이렇게 그
방류의 그 투명성 부족을 그 비판하는 목소리하고 또 이런 게 원전 그 산업의 어떤 관례라는 걸 동시에 또 전했습니다. 그 홍콩 교육대학 해양학자 얘기는 데이터가 많지 않다는 점,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다는 이제 부정적으로 지적을 했다는 점을 전하고, 반면에 하버드 대학 관계자는 이런 게 그 글로벌 원전 산업이 일반적이고 그동안에 쭉 이루어져 온 관행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또 두 개를 같이 전했습니다. 자, 그냥 사실 정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정도를 보도하는 뭐 외신도 있고 의견을 좀 덧붙이는 곳도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의 외신 주요 보도 상황들 좀 정리해 주셨고요.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부지에 10여 개의 우물을 더 판다. 이게 IAEA의 발표입니까? 그저께 성명을 네. 내놨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자포리자 그 원전 유럽에서 제일 크죠. 6기가 있죠. 그런데 지난 6월에 근처에 있는 그 원래 거기서 물을 많이 끌었었는데 그 댐이 폭파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위가 많이 줄어서 이제 냉각수 부족 우려가 네.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 얘기는 일단 그 저수지 근처에 우물을 하나 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급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한 10개 이상을 더 팔 계획이라는 그런 성명을 내놨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뭐 냉각수가 부족되면 이제 심각하죠. 특히 문제가 핵 연료병 그 노심이 녹아내리면 이제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지금 그 이쪽 후쿠시마에도 그게 이제 그 데브리라 그러죠. 그걸 이제 꺼내야 되는 작업도 굉장히 큰 작업인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자포리자 원전에서도 발생할까봐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이 문제만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일부 냉각수가 뭐 노출된 것도 있는데, 네. 이제 그게 뭐 그 방사능에 노출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는데, 항상 그 위험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냉각수 부족 문제가 더 불거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물을 한 10여 개 더 판다라는 얘기를 전하고 있고요. 자, 오염수 방류에 대한 뭐 외신 보도를 비롯한 이모저 뭐 얘기 살펴봤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브릭스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한 5개 국가 정도를 새로 받아들일 것 같다는 타스통신 보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네. 6개, 6개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우디, 이란,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네. 에티오피아는 글쎄 좀 뭔가 좀 이렇게 아프리카 연맹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 차원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이게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브릭스가 2010년에 남아공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원 확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총 11개 나라로 확대가 됐습니다. 네. 내년 이게 러시아가 이제 내년 의장국. 순위 의장국이 네.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정식 회원국 활동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남아공 대통령이 폐막 회견에서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15차 정상회의 논의 결과를 담은 이른바 요하네스버그 선언도 공개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적 해결, 그다음에 유엔 개혁 촉구, 그다음에 에너지, 식량 안보 필요성 같은 거 담았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가입 확대, 문호 개방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축 비확산 필요성도 강조를 했고, 이제 그만큼 개도권의 목소리가 이제 더 커지겠다는 것을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네. 모디 총리, 뭐 룰라 대통령 이런저런 움직임이 어제도 있습니까? 말씀드렸지만 네. 시진핑이 아주 외연 확대를 강하게 주장하는데, 이제 모디라든가 룰라 두 사람은 조금 좀 이렇게 소극적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힘을 실어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여기 또 룰라 대통령이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아프리카 연맹이 G20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또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 한 걸음 더 나갔네요. 그렇죠. 나간 발언을 했네요. G20 그 브릭스가 지금 기존 5개 회원국만으로도 지금 뭐 엄청나게 세계 경제라든가 뭐 인구 여러 가지 사는 비중이 큰데, 이제 여기 이렇게 6개국이 들어갔고, 특히 사우디, 이란, 아랍에미리트는 주요 산유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펙 플러스에서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그동안에 석유 정책 공조해서 미국을 상당히 애명했는데 이제 그런 게 더 압박이 커지게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 브릭스 참여 관심국이 이제는 조금 더 많아. 지금 뭐 그 공식적으로 그 신청한 나라가 22개국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 희망을 하는 나라까지 합치면 40개국 정도니까 이제 앞으로도 더 외연을 그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시진핑 주석이 뭐 신이 났습니다. 뭐
브릭스가 더욱 발전할 거다 하면서 중국은 영원히 개도국의 일원으로 남겠다. 이렇게 또 여기서는 또 개도국을 강조를 하네요. 외신 분석은요, 시진핑이 브릭스 외연 확대 기싸움에서 모디 룰라에게 이겼다. 뭐 판정승이다. 뭐 비겼다. 뭐 얘기도 나오고요. 네. 자, 전 막판에 기자회견까지 취소하고 토론하고 나서 이제 6개국을 결정을 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또 이 브릭스란 명칭 가지고도 얘기가 있나 봅니다. 그렇죠. 네. 이제 브릭스 원래는 브릭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남아공이 들어가서 이제 브릭스가 됐는데 이제 그거다가 그러면 브릭스 플러스 아니냐 하는데 지금 타스통신이 그 남아공 당국자 얘기를 전했는데 그대로 명칭은 유지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게 워낙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아마 얘기가 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일체 명칭 바꾸는 얘기는 거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새롭게 바뀌면 그렇죠. 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고요.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남아공의 얘기인데 대체 결제막을 사용할 때다 이런 언급이 있나 봅니다. 어떤 얘기죠? 사실 이게 이제 백악관이 가장 걱정을 했을 겁니다. 네.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어제 폐막 회견하면서 이 언급도 했습니다. 브릭스가 글로벌 금융 구조 안정하고 신뢰성 그리고 공정성 개선 기회를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서 그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장들한테 통화 발행, 이제 지역 커런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탈달러 통화 발행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체 결제 시스템, 그다음에 관련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브릭스가 영내 통화 사용을 확대하고 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대체 결제 시스템을 확대할 적기가 됐다,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탈달러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좀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테이블에 오르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룰라 네. 브라질 대통령은 폐막 회견에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브릭스 정상들이 이번 회동에서 미래의 새로운 통화 결정막 구축을 검토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하는데 그런데 지금 정작 러시아 같은 데는 조금 좀 신중한 것 같습니다. 네. 타스통신이 그 러시아 경제개발 차관하고 공동 그 브릭스 회담 와중에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요. 신속한 돌파구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브릭스가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지불 수단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새로운 통화라든가 지불 수단을 만드는 게 결코 쉽지 않다 하면서 이 사람 얘기가 유럽연합이 유로화를 출범시켜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구축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 걸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이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걸 안다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 브릭스가 세계은행의 대항마로 설립한 은행이자 신개발은행. 그렇죠. 네. 여기 그 초대 총재가 브라질 전 대통령 호세프죠. 이 사람도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앞서 회견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달러 대체로 직접 가려는 건 아니다. 다극화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거다 하면서 이제 이런 대출할 때 달러에만 의존하지 않고 뭐 남아공, 브라질 화폐 같은 것도 대출할 계획이 있다는 점을 시사를 해서 일단 바로 가지는 않고 하나씩 쌓아서 가겠다는 건데 백악관으로서는 이것도 상당히 신경이 쓰일 겁니다. 네. 다음 얘기는 기자님 어떤 얘기 좀 전해주실까요? 할리우드 작가파 좋습니다. 오래됐습니다. 벌써 네. 그저께로 한 113일째라고 합니다. 네. 사측이 이제 영화 TV 제작자 연맹인데 앞서서 그 작가 조합 지도부에다가 이제 이제 나름대로 협상을 제시를 했는데 그쪽에서 별 반응을 안 보이니까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미국 언론들은 이제 조합원들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파업을 하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좀 압박을 해라. 지도부를 압박해서 협상하도록 하라고 유도하려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일단 공개된 제안을 보면은 임금도 올리고 특히 이제 문제된 게 스트리밍 때문에 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작가에 대한 그 보상이 적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배려를 하겠다고 점을 강조를 합니다. 네. 지금 배우 조합도 지금 동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헐리우드도 죽을 노릇인 게요. 지금 작가들이 파업하고 배우들도 파업을 하니까 헐리우드 그 제작사들도 지금 손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타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노조 지도부는 상당히 세게 버티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전해 주셨었는데 전에 이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제가 몰랐었는데 이게 113일째 계속되고 그렇게 있군요. 오래되고 있네요. 저도 보니까요. 네. 그래서 협상안을 공개를 했지만 노조는 좀 미흡하다. 지소본은 세개 나가는데 네. 제작자들도 그렇고 작가들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이제 없으니까 네. 먹고 살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뭔가 좀 얘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뉴욕타임스도 여기에 대한 어떤 언급을 좀 하네요. 그러니까 할리우드 제작사들이 네. 노조 지도부가 안 나오니까 조합 일반 회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좀 압박을 해서 직접 호소를 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네. 협상에 나서도록 당신들이 좀 압박을 해라 이런 뜻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다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6개월 이상 모유 수유, 최소 3년 산모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그러니까 긍정적이라는 얘기네요. 네. 네.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은 뭐 아이에게 좋다는 얘기는 많았는데 이게 이제 산모에게도 좋다는 겁니다.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 연구팀이 이제 여성 한 160명 정도를 네. 출산 후 3년간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아기에게 젖을 먹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그룹하고 비교를 해서 해보니까 심혈관 질환 개선에 상당한 그 차이가 나더라.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체질량 지수라든가 혈압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그렇고 아기에게 한 6개월 이상 젖을 먹인 그 산모들이 훨씬 더 그렇지 않은 케이스보다 훨씬 더 건강이 이 심혈관 쪽 건강이 좋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한테 좋다라는 연구는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어머니한테도 좋다는 좋다. 겁니다. 그렇군요. 네. 또 다른 연구 마무리 지어주실 게 있을까요? 요 얘기에 대해서. 네, 지금 뭐 이런 게 특히 이제 대사증후군 같은 게 이제 중성지방이 쌓이면 이제 좋지 않은데 네. 이것도 상당히 개선이 된다. 그러니까 아기도 많이 낳고 아기에게 모유도 많이 먹여라 이겁니다. 아기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좋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